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혁플릭스입니다. 드디어 JTBC 토일 드라마 굿보이가 5화 6화를 통해 제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주는 액션, 멜로, 스릴러, 그리고 사회 비판까지 풀코스로 시청자를 몰입시켰는데요. 박보검의 분노, 오정세의 반격, 김소연의 직진 키스까지 굿보이가 한 주 만에 이렇게까지 속도를 올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영상에선 5화와 6화의 주요 사건들을 리뷰하고 혁플릭스가 지난 영상에서 예측했던 뇌피셜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혹은 빗나갔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다음 회차를 위한 뇌피셜까지 풍성하게 챙겨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화는 그야말로 선전포고와 도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격 천재 지안나, 즉 김소연이 본격적으로 민주영과의 정면 승부에 나서면서 극의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사실 지안나는 굿벤져스 결성 전부터 강한 주체성과 복잡한 감정선을 품은 인물이었죠. 경찰청의 홍보용 꼭두각시가 아닌 진짜 현장을 누비는 수사관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는 출범 당시 강력특수팀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곧 실망하게 됩니다. 그 분노를 신형 방탄복 시현장에서 총을 쏘는 퍼포먼스로 표출했고 사직서를 제출하며 팀을 떠났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후배 이경일의 사망 사건에서 그녀는 과거 아버지 사망 당시 남겨졌던 금장 시계와 동일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 단서가 그녀의 발걸음을 다시 강력특수팀으로 이끌었고 이제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향한 추적의 여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지안나가 민주영을 경찰서 앞에서 직접 마주하며 건넨 서류 봉투는 단순한 도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흐트러지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면 내가 겨누고 있는 목표물이 떠오른다는 대사는 마치 저격수가 트리거를 당기기 직전의 냉정한 집중력처럼 시청자들에게 소름 돋는 감정을 안겨줬죠. 윤동주 역시 이번 화에서 민주영을 상대로 또 한 번 각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뺑소니, 살인, 밀수까지 모두 민주영과 얽혀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윤동주는 그를 강하게 압박하지만 역시나 민주영은 시치미를 뚝 떼며 무죄 전략을 구사합니다. 검찰 측 김석현의 등장으로 결국 기소유예로 풀려나며 특수팀은 또 한 번 좌절을 겪게 되죠. 하지만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윤동주는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정의의 펀치를 준비하며 진짜 전면전을 예고했는데요. 5화는 강력특수팀이 각자의 사연과 감정을 뛰어넘어 팀플레이로 전환되는 결정적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기 이호정의 정체가 본격 드러난 것도 이 회차의 핵심 포인트였죠. 6화는 카운터펀치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회차였습니다. 민주영은 기소유예로 풀려난 직후 본격적으로 윤동주를 무너뜨리기 위한 인간 말살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 첫 타깃은 윤동주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정미자. 그녀는 이경일의 어머니이자 윤동주가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가족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미자가 피습을 당하고 김밥 위에 오이가 빠져있는 연출 하나로 민주영의 지심을 직감하게 됩니다. 오이를 못 먹는 민주영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이토록 섬뜩하게 활용될 줄이야. 한편 마기는 캔디를 유통시키며 혼란을 야기하고 그 와중에 고만식의 딸 고정아와 조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기의 또 다른 정체가 밝혀지고 고의적인 방화까지 벌어지며 굿보이는 단순 수사극이 아닌 범죄 스릴러로 확장됩니다. 고정아가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사건의 여운은 꽤 컸죠. 윤동주의 머리 통증과 이상 증세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병원에선 가벼운 열사병 진단이 내려졌지만 이후 메시지를 통해 추적 검사 필요 경고가 나오며 이 증상이 단순한 몸 상태 이상이 아니라 펀치 드렁크 후유증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윤동주와 지안나의 관계는 급진전됩니다. 지안나의 기습키스 그리고 이후에 어색하면서도 간질간질한 티키타카는 이 드라마가 로맨스 코드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김종현의 질투까지 겹치며 본격적인 삼각관계 구도도 암시되었습니다. 드라마의 톤이 무거워지는 와중에도 이런 감정선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6화는 말 그대로 민주영의 악랄함이 본색을 드러내는 동시에 윤동주가 진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서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희 혁플릭스가 뇌피셜로 던졌던 몇 가지 예측들 얼마나 맞았을까요? 먼저 캔디 마약 사건이 민주영의 신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죠. 이건 적중입니다. 청일해운-TA 코퍼레이션-노덕규 시장-오종구 경비회사까지 연결된 범죄 카르텔의 중심엔 민주영이 있었습니다. 캔디는 단순 유통이 아닌 마기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도구였고요. 두 번째, 고만식의 리더십 부각도 예상했었는데 이번 회차에서 딸 고정아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감정적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희생까진 가지 않았지만
조직 내 신뢰와 책임감을 통해 확실한 중심을 잡은 건 분명하죠. 다만 신재홍의 내면 변화에 대해선 아직 큰 전환은 없었지만 팀 내 유쾌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로 활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키스를 목격한 김종현의 질투와 엇갈리는 감정선 역시 삼각 로맨스의 복선을 예측한 뇌피셜과 일치합니다. 어긋난 부분도 있긴 합니다. 마기가 190cm 남성이라는 초기 정보는 완전히 미끼였고 실제론 여성이 호정이었죠. 이 반전은 예측 불가였지만 반대로 말하면 굿보이 제작진의 서스펜스 능력이 뛰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회차는 뇌피셜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고 이제 더 무거운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화 예상 뇌피셜을 시작해볼까요? 첫째, 윤동주의 후유증이 본격화될 겁니다. 펀치 드렁크 혹은 파킨슨 유사 증상은 단순한 서사장치가 아니라 윤동주라는 캐릭터가 이 수사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상징으로 읽힙니다. 이 드라마가 초반에 윤동주를 영웅처럼 그렸던 건 단순히 액션을 잘하는 주인공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맞서 싸우고 불합리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윤동주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현실에 없는 이상적 정의를 체현하는 존재로 인식됐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냈죠. 하지만 이제 그 영웅에게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머리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병원에선 가벼운 일사병이라 했지만 추적 검사를 요청한 메시지가 등장한 순간부터 이건 명백히 서사의 복선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펀치 드렁크 증후군이란 단어는 복싱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무거운 의미로 사용되는데 윤동주처럼 수많은 타격을 견디며 살아온 인물에게 이 증후군이 발현된다면 이는 단순한 건강 악화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능청을 떨고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서서히 다가오는 신체적 한계와 정신적 불안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윤동주가 마기, 민주영 같은 거대하게 맞서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신력인데 이 부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건 향후 전개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안나와의 관계가 무르익을수록 동주의 비극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지도 모르죠. 특히 정의와 희생이란 키워드를 계속 강조해온 이 드라마의 결을 생각하면 윤동주의 후유증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굿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둘째, 마기는 잠시 사라졌지만 그 존재는 더욱 거대하게 부각될 겁니다. 고정아의 목격으로 정체가 탄로났고 불길한 퀵 택배가 도착한 지금 7화는 마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하지 않게 된 지금 마기는 아마 다음 회차에서 윤동주 혹은 지안나와 직접 접촉할지도 모릅니다. 마기의 정체가 기면화로 드러난 지금 더 이상 그녀는 숨어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청일해운과 관련된 증거 은폐, 뽕필 제거, 가짜 마약 유통 조직 처리 등 마기의 행동 패턴은 단순한 딜러 이상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카르텔의 진짜 설계자이자 조종자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가 이번에 고정아에게 정체를 들킨 것은 이 균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기는 단순히 위험한 존재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수팀이 그녀를 보호하는 입장이었기에 내부의 정보가 뒤틀릴 가능성도 생겼고 경찰 조직 내 스파이 혹은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 다시 윤동주 팀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마기는 윤동주에게 은근한 호감을 보이며 접근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감정을 활용해 교란에 나선다면 극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폭탄이 됩니다. 또한 마기는 여전히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민주영과 얽히게 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캔디를 제조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의문은 앞으로 펼쳐질 전개 속에서 천천히 해소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마기는 어둠 속 진짜 악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화에서 마기가 윤동주 혹은 지안나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예측 불가의 구간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악당이 아닌 모든 인물의 심리를 시험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셋째, 민주영의 반격은 이제 정치권을 향해 확장됩니다. 시장 하나 때려잡은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조청장과의 커넥션, 검찰 조직, 경찰 윗선까지 드라마가 보여주려는 건 단순한 범죄자 응징이 아닌 시스템 속 비리 구조니까요. 윤동주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울 것이며 지안나는 이 미친 싸움을 함께할 수 있을지. 이제 민주영은 단순한 빌런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밀수나 뺑소니 사건의 배후를 넘어서 정치 시스템을 조작하고 권력과 자본을 손에 쥔 진정한 그림자 권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가 시장 노덕규를 단순히 폭행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적 권위를 짓밟으며 공포로 지배하는 장면은 이제 권력구조의 실체를 드러내는 상징이 됐습니다. 조청장과 검찰, 심지어 경찰 내 고위 간부들과의 연계까지 암시된 지금 민주영의 실체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권력 내부 비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겠죠. 윤동주는 이런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인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실질적인 수사 자료조차도 윗선에 의해 통제당하거나 조작되고 있어요. 정미자 피습 사건을 통해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람까지 공격받은 지금 윤동주의 정의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가 홀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은 더 절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정의감 하나로 무장한 그가 시스템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구조로 점점 치닫고 있죠. 그 와중에 지안나는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지만 그녀 역시 점점 커지는 위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막이라는 미지의 적, 민주영이라는 시스템의 악, 그리고 윤동주와의 감정선까지. 그녀의 위치 또한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윤동주의 곁에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함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정의 vs 악의 구도가 아닌 한 개인 vs 전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서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윤동주가 있습니다. 이 고립된 정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안나와 함께 그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숨을 조이게 하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화, 6화 정말 어마어마했죠? 박보검과 김소연 두 배우의 감정선 폭발은 물론 오정세의 악의적인 반격은 지금까지 쌓인 정의감을 송두리째 흔들어놨습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다음 주는 마기와 민주영 그리고 윤동주의 삼각 구도가 한층 더 복잡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 윤동주 펀치드렁크 확정, 마기 정체들통 다음 수는 민주영 이제 정치권까지 등등 여러분의 뇌피셜 댓글 남겨주세요. 가장 신박한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이상 여러분의 혁플릭스였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